이거는 전에 풀었던 거다 이거 그죠? 원주에 3점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신경 쓰지 말고. 그게 웃긴 게 예전에 얘만 놓고 한번 했을 때는 어떻게 수업하냐면 근데 어제 애들하고 하니까 선생님 눈빛이 얘를 안 보고 너희들을 보니까 훨씬 괜찮더라고. 그래서 원주에 3점 있을 때 전에 풀었던 문제다 그죠? 네. 그럼 원주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점이 따다다 찍혀 있다고 봤을 때 전체로 보면 어차피 원이니까 뺑뺑 돌려서 하나로 고정시킨다고 봤을 때 이렇게 지름을 지나게끔 이렇게 잡으면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점의 마지막으로 한다면 요 점은 전체의 절반이고 요 점은 전체의 절반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영역을 A 영역이라고 하고 이쪽 영역을 B 영역이라고 한다면 한 점을 선택하는 거는 A 아니면 B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A 영역에서 또는 B 영역에서 점을 선택하는 거는 얼마다? 2분의 1의 확률로 점을 하나 선택을 할 거다. 그래서 지금 여사건으로 갈 거니까 그러면 내부나 둘레 하면 얘가 삼각형이 되거나 그치?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찾을 거는 뭐니? 둔각삼각형을 여사건으로 가져갈 거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A에서만 점을 선택하는 건 어떻게 돼? A에서만 점을 선택하는 거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만약 그래서 A에서만 선택된 둔각삼각형은 전체적으로 얼마? 8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면 A 영역에서 또는 B 영역에서니까 A 영역에서만 또는 B 영역에서만이니까 두 개의 확률을 뭐 하면 되겠니? 더하면 둔각삼각형이 나오는 게 4분의 1이다. 그러므로 직각도는 얘가건 얼마가 된다? 4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비둘기집의 원리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런데 그럼 200 이하의 자연수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도 됩니다. 백암계의 자연수를 우리가 x1, x2 이렇게 쭉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백암계의 자연수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뭐니? 1에서 200까지의 숫자 중에서 이렇게 부분집합이 되어 있겠지. 분명히 부분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 사안은 뭐냐면 모든 자연수는 2의 거듭제곱 곱하기 홀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1, 2, 3 홀수는 당연히 상관이 없어요. 1, 3, 5, 7, 9 이렇게 홀수는 어떻게 되니? 2의 제로승 곱하기 1, 2의 제로승 곱하기 3, 2의 제로승 곱하기 5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2의 1승 곱하기 1은 2가 될 거고 2의 1승 곱하기 2가 아니겠죠, 그죠? 홀수니까 1, 2의 1승 곱하기 3, 2의 1승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자연수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2의 제곱 곱하기 1, 그지?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모든 자연수들이 어떻게 된다? 1에서 200까지가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xy라는 원소는 어떻게 됐든 어떻게 2의 n승 곱하기 어떤 ai인데 이 ai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고? 홀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되겠지. 유일한 홀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xi는 맞지? 자 그러면 이 xi 백암계의 숫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 이때 홀수가 모두 몇 개냐라는 거예요. 홀수는 모두 몇 개니? 100개란 말이야. 근데 몇 개를 선택해야 돼? 101개를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는 같은 홀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겠지. 그래서 적어도 한 개는 같은 홀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약배수의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홀수면 뭐 만약에 xj도 어떻게 되겠니? xj도 2의 m승 곱하기 aj인데 자 이때 홀수의 개수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홀수의 개수는 100개인데 우리가 선택하는 xi의 개수는 몇 개니? 101개니까 ai와 aj가 적어도 하나는 어떻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홀수를 가졌으니 적어도 하나는 약배수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자 이번에는 방학 때 우리가 다
확률 통계나 개념을 다 정리를 했는데 이 분할이라는 단어는 아마 현준이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중1, 2때 1학년, 2학년 때죠. 중2 때 처음 그때 막 해서 그때는 개정 전이라서 자연수 분할이라는 단원이 책에 있었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 다음에 선행을 했다면 자연수 분할은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15 개정에서 빠진 내용이고 대단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 거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자연수 분할을 할 겁니다. 자연수 분할의 핵심은 뭐냐면은 구분이 가지 않는 상자에 구분이 가지 않는 원소다. 이런 거를 풀 때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알았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지. 그릇이 7개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구분이 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과가 그릇이 7개 넘었다. 그릇이 3개고 사과가 7개가 있는데 얘도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자 안에 만약에 3개의 그릇에 적어도 하나씩 담긴다고 할게요. 자, 적어도 하나씩 담긴다고 하면 우리가 상자 안에 그릇 안에 사과를 7개를 나눠 담아야 되겠지, 그치? 근데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7개를 4개, 2개, 1개씩 담는다 했을 때 이 4개의 의미도 없어요. 맞잖아. 다 같은 사과 4개니까. 그 다음에 4개, 1개, 2개도 의미가 없어요. 이거 같은 거지. 뭐 때문에? 상자가 구분이 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7이라는 숫자를 3개의 숫자로 자연수로 뭐만 하면 된다고? 분할을 하면 된다라는 게 되겠지. 그러니까 5 더하기 1 더하기 1. 그 다음에 뭐가 되니? 5 더하기 5 뭐 하면 되지? 4 더하기 2 더하기 1. 그 다음에 3 더하기 3 더하기 1. 3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몇 가지니? 3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된다? 4가지가 된다. 이게 자연수 분할의 끝입니다. 그럼 이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파티션이라고 부르고요. P. 몇 개 어떤 거를 7이라는 자연수를 3개로 분할을 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7을 3개의 자연수로 분할을 한다. 7을 3개의 자연수로 분할을 했을 때 이때는 몇 가지인가요? 하면 4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5의 자연수 분할을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5의 분할. 자, 5의 분할은 어떻게 되겠니? 첫 번째는 5를 하나로 분할할 수 있겠지. 5를 하나로 분할하면 5입니다. 그 다음에 5를 2개로 분할하면 4 더하기 1이고 3 더하기 2가 되겠지. 자, 5를 어떻게 하면 3개로 분할하면 3 더하기 1 더하기 1이고 2 더하기 2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5를 4개로 분할하면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고 5를 5개로 분할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5의 분할은 결론적으로 5의 분할은 5를 하나로 분할한 거, 5를 2개로 분할한 거, 5를 3개로 분할한 거, 5를 미션 5를 4개로 분할한 거, 5를 5개로 분할한 거를 모두 뭐한다? 포함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다른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고요. 자, 그러면 5를 하나로 분할하면 항상 몇 가지니? 5를 하나로 분할하면 한 가지가 되겠죠. 또 5를 5가지로 분할하면 몇 가지가 된다? 한 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파티션의 첫 번째 성질은 뭐냐 하면 n이라는 숫자를 하나로 분할했을 때는 몇 가지고 한 가지고 n이라는 숫자를 몇 개로 분할하면 n개로 분할해도 몇 가지다? 한 가지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파티션의 첫 번째 성질은 이렇게 들어가요. 어려운 건 전혀 없고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각각 뭐를 해보면 되겠니? 보기에 있는 문제들은 나중에 조금 처리를 해보면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가 페러스 다이어그램 돼 있는데 페러스 다이어그램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보기 3번이 조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보기 3번 내용이 뭐냐면은 5를 3개의 자연수로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하고 자주 쓰인다. 5를 3개의 자연수로 분할을 해라.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지 이건 알 수 있겠죠. 5를 3개의 자연수로 분할을 하면 5는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죠? 아니 4 더하기 1 더하기 1 아니 3 더하기 1 더하기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2 더하기 2 더하기 보기 3번을 하지 맙시다. 보기 4번을 합시다. 이걸로 좀 부족해. 보기 4번이 6을 2 이하의 4번이 중요합니다. 6을 2 이하의 자연수로만 분할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을 2 이하의 자연수로만 분할을 해라.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되니? 6은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니?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 이렇게 되고, 그지? 마지막으로 이제 뭐 있니?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페러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2 더하기 2 더하기 1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문자를 써서 2 더하기 2 더하기 2 알았니? 2 더하기 2 더하기 2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어떻게 되겠어?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은 또 뭐가 돼?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 귀찮은 걸 왜 적냐? 맞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니, 자연수 분할에서 편례 분할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뭐 기준으로 봤다고? 가로 기준으로 봤어요. 가로 기준으로 본 분할하고 세로 기준으로 봐도 분할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편례 분할에서 봤을 때 2 더하기 2 더하기 이 네 가지는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하냐면 어떻게 표현 가능하겠니? 3 더하기 3 맞지?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니? 4 더하기 2 얘는 뭐가 돼요? 5 더하기 1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니? 6 이렇게 되지. 지금 이게 뭐하고 같냐면 6을 몇 개로 분할한 거니? 이거는 2개로 분할한 거고, 얘는 6을 몇 개로 분할한 거니? 1개로 분할한 거지. 이제 포인트가 나온다. 6을 2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하라는 상당히 카운팅하기가 귀찮습니다. 문제에서 만났을 때 6을 지금 6이 2 이하니까 괜찮은데 숫자가 좀 커지면 상당히 복잡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6을 몇 개로 분할한 거? 2개로 분할한 거와 6을 몇 개로 분할한 거? 1개로 분할한 거와 같이. 맞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결국에 뭐하고 같아진다고? P 6,2 더하기 P 6,1과 동일한 개수를 가진다. 이게 편례 분할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6을 2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된다고? 6을 2개, 1개로 분할한 개수를 구하면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두 번째 성질이 나와요. 두 번째 성질. 자, 두 번째 성질은 n을 k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을 해라.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 n을 k개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연수 분할의 두 번째 성질이고 이 성질이 상당히 많이 쓰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서 문제를 살짝만 하나 보고 들어갈 건데요. 뭐를 먼저 풀 거냐면은 필수의 이제 4-4번을 먼저 보고 들어올게요. 자, 3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7이 음이 아닌 정수해를 갖도록 하는 개수를 구하여라. 조금 낯설어 보이는 포인트입니다. 맞죠? 물론 치환을 해서 가도 돼요. 치환을 해서 중국자합을 가도 되는데 얘를 자연수 분할의 개념으로 가져가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3이 x게 있고 2가 y게 있고 z1이 z게 있는데 이 x, y, z의 해에 따라서 7이 되도록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x가 2, y가 0, z가 1이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한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이 몇 개이니? 3이 2개, 2는 0개, 1은 1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7을 자연수 분할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니? 7을 자연수 분할을 했을 때 3, 1이 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가 2개, y가 0, z가 1이라는 해석은 3이 2개, 2가 없고 1이 1개다. 이 말은 7을 자연수 분할 가져갔을 때 3이 2개, 1이 1개다.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그럼 자연수 분할이 이제 3, 3, 1 말고 또 하나 불러볼까? 어떻게 부를 수 있겠니? 3, 그 다음 뭐 있니? 2, 1. 2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자연수 분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럼 3, 2, 2 이거는 뭐가 되겠니? 자동으로 카운팅이 x가 얼마? 1, y가 얼마? 2, z가 얼마? 0 이렇게 해를 가진다. 그래서 각각 뭐가 된다고? 1대1 대응이 된다. 근데 선생님 자연수 분할에서 그러면 이것도 되지 않나요? 5, 1, 1은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것도 자연수 분할이잖아. 그럼 이건 5, 1, 1은 되니? 안 되지. 왜? 우리는 어떤 자연수로만 분할을 해야 된다고? 3, 2, 1로만 분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니? 그럼 아까 배운 게 결국엔 얘는 어떻게 가는 거니? 7을 얼마 이하의 자연수로? 3 이하의 자연수로 뭐 하면 된다? 분할을 하면 된다. 그래서 방금 개념 설명이 같네. 3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한다는 말은 몇 개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해라? 3개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을 해라는 뜻이었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엔 뭐를 구하라는 거니? 이거를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맞지? 3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하라는 뜻은 3개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하라는 뜻이고, 그러면 P73부터 여러분들이 카운팅을 쭉 하면 돼. 앞에 거랑 전혀 상관없이 카운팅하고 7P 카운팅하고 7P1 카운팅하면 되겠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예시를 가지고 밑에 있는 한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한 문제를 더 풀어보면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9가 됐어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데 1번은 음이 아닌 정수해. 자, 음이 아닌 정수니까 결국엔 얘는 뭐니? 자연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시키면 된다고? 자연수 분할을 시키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저 문제하고 완전히 동일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 보세요.
9를 분할하는데 어떤 숫자로 분할해야 된다고? 3, 2, 1로 분할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9를 3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을 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1번 답은 그래서 9, 3 더하기 P 9, 2 더하기 P 9,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2번은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고 뭐라고 했니? 양의 아까 이거 0이 포함되는 거니까 저쪽에서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 아까 0이 포함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와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양의 정수해가 된다 하면 0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x, y, z가. 그럼 x, y, z는 0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조합이나 풀 때 많이 봤던 거잖아. 어떻게 동일하게 들어오면 되는데 그러면 x는 0이 돼서는 안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x를 1을 빼면 0이 돼도 된다라는 말이죠. 맞아? 그럼 x는 뭐니? 음이 아닌 자연수, 음이 아닌 정수다. 이렇게 자연수가 아닌 얘기죠. 0을 포함한다, 그지? 그러니까 x가 0을 포함하고 가니까 x자리에 x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x자리에 x를 넣으면 x 더하기 1 더하기 2에 y 더하기 1 더하기 3에 z 더하기 1이 얼마다? 9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x 더하기 2y 더하기 3z 가 얼마야? 3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동일한 문제가 되겠네. 그럼 3을 자연수로 분할하는데 3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을 해라.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의 답은 얼마다? P 3,3 더하기 P 3,2 더하기 P 3,1이라고 해서 3,3은 아까 성질에서 1이고 3,1도 성질에서 1이고 3,2는 2, 1밖에 없으니까 얘도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정리되겠지. 그래서 이거의 답은 얼마? 몇 가지이다? 3가지이다. 라고 정리하는 게 자연수 분할입니다. 좀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성질이 돼요. 세 번째 성질. P, K가 이렇게 됨을 보여란데, 이거가, 기출에 나왔을 때, 너희들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증명하라고 나오기 힘든 거야. 근데, 우리가 NCR의 성질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꺼내놓고 수식으로 증명하여라도 있지만 조합적 정리를 설명하여라 이렇게도 나오는 경우들이 실제 기출에 있어. 그걸 연습을 시켰어요 예전에. 맞니? 그러고 나올 수도 있어. 기출 문제야. 그러면 NCR의 성질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아니면 뭐 이항정리의 성질 중에서 아무거나 놓고 증명하라면 NCR 방학에서 증명을 하면 되는데 이 아이의 조합적 성질로 설명하여라 이렇게도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룰 내용들은 이거를 조합적 정리로 설명을 하여라 라고 가야 돼요. 이거 증명할 수는 좀 힘들어. 알았니? 그러니까 책에 있는 대로 가볼게요. P8,5는 그러면 P8,5는 뭐냐면 M-K니까 M-K를 하면 여기가 뭐가 되겠니? 8,3이라고 있는 책에서 M-K라고 했으니까 P의 M-K는 뭐가 돼요? 5가 되겠죠, 그죠? 5,1 더하기 P M-K가 5니까 5,2고요 플러스 P의 M-K의 K까지니까 5,3과 같다라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얘랑이 같음을 보여라 이런 말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연수 분할이기 때문에 N, K가 자연수기 때문에 빈 상자는 없어요 지금. 맞잖아요. 빈 상자는 없습니다. K가 자연수니까. 맞니? 자, 그렇게 했을 때 일단은 8개를 3개의 상자에 어떻게 하라고? 예쁘게 뭘 해주라는 거니? 분할을 해줘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8개 중에서 3개의 상자에 몇 개씩 담아 놓는 거니? 하나씩 담으면 되겠지 우선. 그러니까 지금 상자가 몇 개의 상자가 있는데
세 개의 상자가 있는데 구분 가지 않은 이 세 개를 하나씩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남는 거는 이제 몇 개가 남아요? 5개가 남지, 그지? 그러면 5개를 하나로 분할을 하면 뭐가 돼요? 5개를 이 상자에 다 담든지 여기에 다 담든지 여기에 다 담는 게 되는데 어차피 상자들이 구분이 가니 안 가니?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5개를 하나로 분할한다. 그러면 나머지 5개를 한 상자에 다 담겠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5개를 2개로 분할한단 말은 두 상자에 담겠다. 상자 구분 안 가니까 그대로 두면 돼요. 그지? 그 다음에 세 상자 3개로 분할하겠다는 것은 적절히 나눠서 세 상자에 모두 담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n,k에서 n-k는 모든 상자에 몇 개를 담겠다고? 모든 상자에 k개를 하나씩 담겠다. 그럼 나머지 원소가 몇 개니? n-k개다. 맞니? 그럼 이제 n-k를 1개, 2개에서 어디까지? k까지 분할을 한다면 각 상자에 담기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같아요? 자, 4-5번이고요. 자연수 nk에 대해서 지금 이런 성질이 있음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니? 이 식을 하나 딱 줘놓고 이 아이가 왜 성립하는지 성질을 설명해 보라. 이렇게 나올 확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또 팔을 3개의 자연수로 분할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예를 들고 있어요. 8을 3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면 8은 어떻게 됐니? 6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될 거고 5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될 거고 4 더하기 3 더하기 1이 되고 4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2 이렇게 돼요. 맞아요? 맞아? 자, 그러면 이때 P8,3은 5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특정한 원소를 하나 생각을 할 거야. 특정한 원소. 그래서 특정한 원소를 뭐로 볼 거냐면 1이 들어간 아이와 1이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로 구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1이 있다는 말은 상자에 원소의 개수가 몇 개만 들어있는 1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라는 말이고 1이 없다라는 말은 1개만 있는 상자는 없다라는 말이지. 맞지? 그러면 케이스가 1개만 있는 상자가 있다와 1개가 있는 상자가 1개만 있는 상자가 없다를 합치면 전체가 될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첫 번째 1이 있다라는 말은 1개만 있는 상자가 있다라는 게 되겠죠. 1개만 있는 상자가 있어요. 1개만 있는 상자가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니? 1개를 무조건 어디에 넣었다? 1개를 상자 1개에 넣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남은 원소는 몇 개야? 7개가 될 거고 남은 상자도 몇 개니? 2개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그래서 상자 1개에 넣어버렸으니까 나머지 원소는 몇 개가 되고 7개가 되고요. 나머지 상자도 몇 개다? 2개가 되겠지. 그러면 1개에 있는 상자가 반드시 뭐한다? 존재를 한다라는 말이 되겠네. 자, 두 번째는 1개만 있는 상자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1개만 있는 상자는 없어요. 그럼 아까처럼 어떻게 애초에 다 어떻게 해버리면 되겠니? 애초에 1개씩 넣어버려요. 그럼 상자에 반드시 지금 몇 개씩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됐니? 이렇게 1개가 들어가 있어. 그럼 이제 남은 원소는 몇 개예요? 3개가 들어갔으니까 5개가 있겠죠. 자, 5개의 상자에, 몇 개의 상자에 다시 5개를 3개의 상자에 다시 분할해서 넣어야 되겠지.
아니, 이 5개를 3개의 상자에 나누어서 분할을 한다면 자연수 분할을 그러면 한 개만 있는 상자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느냐? P 한 개씩 넣었으니까 남은 공유 개수는 몇 개고 5개고 상자의 개수만큼 분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2개를 어떻게 한다고? 더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쪽은 뭐가 있다라는 거지? 이쪽은 한 개만 있는 상자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한 개만 있는 상자는 없다. 한 개만 있는 상자가 있으니까 상자 한 개에 뭐를 했다고? 하나의 원소를 넣었다. 그럼 남은 상자는 몇 개? K-1개. 남은 원소의 개수는 N-1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데 모든 상자에 하나씩 모두 넣었다. 그래서 남은 원소는 몇 개? N-K개를 K개의 상자에 모두 넣어준다. 뭐 이런 뜻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공식을 외워서 쓸 이유는 전혀 없어요. 이 공식을 외워서 쓸 이유는 전혀 없다. 쓸 때는 없다. 딱 문제 나오면 뭐냐면 1가구니까 합답형 있을 수 있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하자 옳은 거 모두 골라라 뭐 이렇게 했을 때 합답형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숫자가 들어가서 이게 맞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 아니면 조합적 성질로 설명을 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쓰는 힌트는 성질 중에서 쓰는 건 아까 2번째밖에 없다. 아까 2번째가 뭐였니? N 이하의 K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하라는 K개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한다.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의 분할은 근데 이미 선생님이 너희들 방학 때부터 아니면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1학년 때 예비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집합의 분할이라는 용어를 썼죠. 기억나지? 토너먼트 할 때 선생님 뭐로 풀어라 했니? 집합의 분할로 푸는 게 편하다. 그때도 집합의 분할이라는 용어는 분명히 썼습니다. 자, 집합의 분할은 어디에 쓰냐면 집합의 분할을 할 때는 상자가 구분이 가지 않는 상자예요. 구분이 가지 않는 상자에 구분이 가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집합을 생각했으면 괜찮아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는 어때요? A, B, C 구분 가잖아. 원소는 구분 가. 근데 선생님 집합도 구분 가지 않나요? 집합에 이름을 붙이면 구분이 가지만 집합 기호를 A, B, C, D, E, F 이렇게만 놔둔다면 그죠? 안에 원소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바깥에 있는 상자 모양은 어떻다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붙여버리면 이렇게 A, B, C를 붙여버리면 얘가 B가 될 거냐 얘가 A가 될 거냐 이런 상황은 이제 달라진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집합의 분할에서는 구분 가지 않는 상자에 구분이 가는 원소다라는 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구분이 가는 상자에 구분이 가는 원소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든 이 문제를 첫 번째 시행을 해놓고요. 아니, 요 다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되는데? 각각의 이거 이름을 뭐로 붙이는 거?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모양이 되겠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이 가는 상자에 구분이 가는 원소는 무조건 뭘로 풀어놓는다고? 집합의 분할로 풀어놓고요. 그런 다음에 상자가 3개면 3패, 상자가 2개면 2패, 상자가 5개면 5패 이렇게 붙이면 된다. 그래서 구분이 가는 상자의 개수를 우리가 K라고 한다면 집합의 분할 이후에 곱하기 뭐를 하면 된다? K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엄연히 얘기해서 분할과 분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맞아.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이까지 온 김에 정리를 합시다. 그럼 이까지 온 김에.
자, 그러면 상자의 구분 여부와 원소의 구분 여부를 봅시다. 그러면 상자도 구분이 안 가, 원소도 구분이 안 가. 이거 뭐라고요? 이거 뭐라고? 자연수 분할이다. 맞죠? 자연수 구분, 아까 많이 했잖아요. 그죠? 구분이 가지 않는 상자에 구분이 가지 않는 원소를 넣을 때는 자연수 분할로 들어오면 된다. 자, 그런데 상자는 구분이 가지 않는데 원소가 구분이 간다면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집합의 분할. 그냥 행여나 학교에서 쓸까봐 집합의 분할은 아까 자연수 분할은 우리가 P를 써서 파티션이라고 불렀어요. 집합의 분할은 S를 쓰고요. 스털링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집합의 분할은 이렇게 스털링수 Sn,K를 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N개의 원소를 K개의 상자에 어떻게 해라? 담아라. 단 상자는 구분이 가지 않는다. 상자가 구분이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털링수를 구해서 상자 개수만큼 팩토리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스털링수고 이건 파티션이다 라는 게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상자도 만약에 구분이 가고요, 상자도 구분이 가고 원소도 구분이 간다면 이거는 이제 뭐라고? 이거는 이제 뭐라고? 분할 이후 분배를 해야 되죠. 반드시 분할 이후 분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하나 남은 게 누구니? 상자는 구분이 가는데 원소가 구분이 가지 않는다 라는 거지, 그치? 맞아요. 이게 바로 뭐니? 중복 조합으로 처리를 하면 되죠. 중복 조합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이거잖아.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다. 이때 0을 포함한다. 이래 돼버리면 그러면 x, y, z, x, y, z는 지금 구분이 가고 있어요. 그지? 그런데 x, y, z는 구분이 가고 있지만 x가 만약에 5개, y가 5개, z가 0개라면 x 5개인 그 x는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겠지. 그래서 조합을 공부하다가 여러분들이 상자에 담는 문제가 상당히 조금 까칠할 때가 있어요. 맞아. 이거 상자에 담는다는 게 뭔가를 뭉탱이로 구분해야 될 때. 맞잖아. 그렇게 됐을 때 상자가 구분되는지 원소가 구분되는지 정확하게 맵을 잘 설정해서 요거만 자연스럽게 써도 될 거다. 그래서 솔직히 방학 때 요까지 다 연습을 했습니다. 개념도 설명을 했고. 근데 요거는 설명이 안 돼서 오늘 개념 정리하는 거고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그러면 오늘 너희들이 학습지를 풀면 이게 빠지고 들어오겠지, 그죠? 이게 빠지고 들어올 거야. 이 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전부 다 이걸로 풀리는구나. 예상외로 이제 중복조합은 너희들이 잘 끌어낼 거야. 연습을 좀 많이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자에 담는 이 세 개와 많이면 전부 뭐다? 중복조합이다. 오늘 연습을 조금 잘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SNK는 하나만 설명해보면 우리가 배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 그러면 스털링수 6,3을 구해라. 그러니까 집합을 몇 개로 구분해라고? 6개의 원소가 있는데 맞니? 몇 개의 상자에 담아라? 3개의 상자에 담아라. 단 이 상자들은 뭐한다?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합 기호서서 안에 원소가 다르구나. 그러면 지난번에 방학 때 어떻게 했니? 4개, 1개, 1개로 분할할 수도 있고요. 집합을 원소의 개수가 3개, 2개, 1개로 분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개, 2개, 2개로 분할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지, 그죠? 이게 상자가 구분이 안 가니까 3, 2, 1이랑 3, 1, 2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4, 1, 1은 전에 기억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6개 중에 몇 개 선택, 4개 선택, 그 다음에 2개 중에 1개, 1개 중에 1개인데 크기가 같은 조가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라? 이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 내용이니까 더 이상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상자가 구분이 간다면 세 상자니까 뒤에 뭐 붙이면 된다? 3패. 그러니까 여기서 상자가 구분이 가지 않는다면 이 세 개를 뭐 하면 되니? 더하면 될 거고, 상자를 구분시킨다면 다 더해서 곱하기 뭐를 하면 된다? 3팩을 하면 된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게 아마 연습을 조금 하시면 될 거고요. 다른 거는 그래서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은 정리를 조금 해 보시고요. 하나만 자 계속해서 아까랑 비슷한 내용이죠. 스터링스에서 Sn, K가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서 어떤 집합이 있는데 집합의 원소가 A, B, C, D이다 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특정한 원소가 아까처럼 가는 거예요. 아까 1이라는 특정 거를 봐서 상자가 1인 게 있다. 그 다음에 1이, 그러니까 1이 있다라는 건 뭐니? 한 개인 상자가 있다가 한 개인 상자가 없다로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정 원소 D에 대해서 봅시다. 그럼 첫 번째 집합의 분할을 했는데 D만 혼자 있다. 와,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D는 혼자 있지 않다.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두 개를 집합 분할하는데 D 원소가 혼자 있다. 아니면 D 원소는 혼자 있지 않다로 구분을 해서 여사건이니까 두 개, 배반 사건이니까 두 개를 더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D가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집합 분할해서 하나는 간 거잖아. 맞아. 그럼 몇 개의 원소가 남게 되니? n-1개의 원소가 몇 개고, 즉 4개가 있는데요. 4개가 있는데 이거를 S4,3으로 할게요. 자, 이 원소에서 S4,3을 간다라고 칩시다. 3개의 집합으로 분할을 해야 되는데 D라는 원소가 한 상자를 먹었어. 맞아? 그럼 남은 원소는 몇 개가 되니? 3개가 될 거고 3개의 원소를 몇 개의 집합으로 분할하면 되니? 2개의 집합으로 분할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3개의 원소를 2개로 분할을 하면 된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D는 혼자 있지 않아요. D는 혼자 있어서는 안 돼. 그럼 D는 꺼내놓고 D를 어디 집합에 넣는 게 아니고 D를 어디 꺼내놓고 그럼 이제 몇 개의 원소가 남니? 몇 개의 원소가 남아요? 3개의 원소가 남지. 3개의 원소를 3개의 집합에 모두 뭐 해놓은 다음에 분할을 해놔요. 그럼 D는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 3개의 원소가 다 집합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D를 이제 아무 때나 뭐 해도 된다고? 넣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몇 개의 상자 중에 선택해라. 3개의 상자 중에 선택해서 들어가라. 그래서 2개를 더하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다시 위로 가보면 자 이게 바로 뭐니? 어떤 특정 원소가 혼자 있는 거고 이 아이는 특정 원소가 혼자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자, 특정 원소가 혼자 하나의 집합을 먹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n-1개의 원소를 k-1개의 상자에 분할하면 된다고. 이거는 어떤 특정 원소를 빼놓고 나머지 n-1개의 원소를 k개의 상자로 분할을 한 다음에 그 k개의 상자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넣으면 특정 원소는 혼자 있지 않게 된다라고 되겠지.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읽어내고 이해할 줄 아는 데가 더 중요하지. 이거를 응용해서 문제 이 공식 뭐였더라 이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뭐가 낫다 문제 풀 때는 이거 뭐 아무리 커도 그냥 때려 넣는 게 나아요. 파티션도 그냥 공식이 어떻고도 필요 없어 파티션 때려 넣으면 돼. 근데 오늘 뒤에 거 문제 풀어보라면 알겠지만 합답형이라든지 이거를 주합적 정의로 설명해라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